반갑습니다. 자, 부자들의 성격과 기질 리더십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주도, 사교, 안정, 신중이죠. 신중은 일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신중형은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죠. 정확히 말하면 신중형은 느린 게 아니고 이미 일은 마쳤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의 일하는 속도가 신중형이 느리지 않아요. 그러나 일한 거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완벽하지 않으므로. 이해되시죠? 이 신중형들의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자, 신중형들이 얼굴 형태를 볼까요? 청순 가련형 들어보셨나요? 얼굴을 그릴 때요, 여자를 특히 그릴 때 얼굴 모양을 그리고 이목구비를 중앙 집중형으로 그려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청순 가련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중형들은 이목구비가 몰려 있습니다. 이 몰려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청순 가련형으로 보입니다. 이목구비가 중앙 집중형이다. 반대가 뭐예요? 전국 분상형, 안정형이죠. 자, 입술의 특징은 입이 좀 작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눈은 차가운 눈빛, 눈빛이 조금 차갑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눈을 보고 많이 판단하는데 눈빛이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소리를 보면 가늘고 낮습니다. 가늘고도 또 낮아요. 언어적 특징은 뭐냐면 말수가 적고 설명조로 길게 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원래는 말수가 작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말수가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분들의 특징은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신뢰가 의심받고 있을 때, 이때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말이 좀 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보통은 이렇게 해소하고 살지만 신중형들은 단지를 하나 갖고 있어요. 항아리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감정이 잘 여기다 넣어놔요.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이 항아리가 깨트려지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형들이 말이 좀 길어지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옷차림의 특징을 보면 수수하고 검소하다. 여름엔 시원하면 되고 겨울엔 따시면 되고, 이렇게 말하면 신중형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용서 못해.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사교형들입니다. 사교형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옷을 어떻게 그렇게 입어? 할 수 없죠. 자, 일반적인 신중형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완벽주의고요. 정확하고 정중하고 주의 깊고 자제력 있고 기준이 높다 그랬죠. 나에 대한 기대, 상대에 대한 기대 모두 높다 그랬죠. 그리고 아주 분석적이고 세부 사항에 관심이 있고 아주 비평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신중형들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형들이 유럽에 유학을 보내면요, 상당히 좀 고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유학 보낼 때도 사교 주도는 유럽 쪽이 맞고요, 신중 안정은 한국이 맞고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아무리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칠판에 선생님이 판서하면서 설명하면서 앉아서 머리로 귀로 눈으로 보면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력은 신중이 유리하고요. 또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혼자 공부할 때도 역시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끈기는 안정이 유리하죠. 그래서 신중 안정, 안정 신중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소위 공신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안정, 신중, 신중, 안정, 신중, 안정, 안정, 신중 계속 그러다가 가끔 주도 나오고요. 사교가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사교는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사교는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사람과 이렇게 얽히면서 뭔가 하는 것들. 예를 들면 활동, 연애, 예술 이런 쪽에 탁월하기 때문에 공부 쪽에서는 한국에서는 특히 이런 환경에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중형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말씀드렸나요? 완벽주의에서 비평적이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행동 유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중형들은 관심이 일이다, 사람이다, 일이다. 일은 주도형도 일인데 주도형은 결과에 관심이 있고 신중형은 일인데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둘이 일하면 누가 일을 빨리 끝내자 그래요? 주도형. 누가 더 일을 꼼꼼히 하자 그래요? 신중형. 그러겠죠?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인데 안정형은 원래 좀 느립니다. 그런데 신중형은 원래 느린 게 아니라 심사숙고하는 것 때문에 결과는 똑같이 느린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욕구는 완벽하려고 하고 신뢰받으려고 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중형들이 그러면 싫어하는 게 있을 텐데 뭘까요? 신중형들은 드러나는 거. 내가 남에게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매우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능력을 보면 분석력과 정확성이 있어요. 굉장히 분석적이죠.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 약점이 되기도 해요. 이것의 반대점, 뭐예요? 분석과 정확하다는 것을 반대로 보면 융통성이 있다 없다? 없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한 부하들, 신중한 자녀들, 신중한 부부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있어. 나는 당신을 늘 신뢰하지. 이런 마음을 주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눈빛과 행동,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중형들의 외모적 특징을 좀 정리해보고요. 미래의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신중형들은 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연구하는 거죠. 리서치하고 개발하고 꼼꼼하게 문서를 챙기고 스터디하고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도 꽤 잘합니다. 자기가 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교사들 중에 신중형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많은 공간에 나서서 이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드러날 때마다 에너지를 아이들로부터 받을까요? 뺏길까요? 신중형들은 에너지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사로서 학교 생활을 할 때 공부를 잘했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서 교사가 됐지만 회일이 나한테 안 맞는 걸까라고 느끼는 많은 교사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신중형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알고 극복하면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신중형들은 그래서 제가 컨설턴트들을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컨설팅 회사의 핵심 컨설턴트들 한 25명 정도를 꽤 오랫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처음에 40시간, 나중에 또 40시간, 80시간 교육을 몇 개월 거쳐서 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교육하면서 오랜 교제를 했는데, 거의 99%가 신중형들이에요. 컨설턴트들은.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은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분석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 사장님도 컨설턴트도 역시 아주 강한 신중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아주 강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중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어떤 성격에 좋은 점들이 더 많이 나오거나 어떤 성격에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의식이 올라가면 그 성격에 장점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격에 단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의식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좋고 나쁜 게 있을 수 없고요. 그 사람의 의식이 낮고 높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에너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시려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